미디어 뉴스 오미양 기자, 우리 아이는 공부에 소질이 없어.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있다.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이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열정과 응원이 넘치고 조바심도 덜하며 인내심을 발휘할 여유도 있다. 하지만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부모들은 소가리와 함께 점차 공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한다. 우리 아이는 공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술을 배워야 할까봐. 하지만 부모도 처음인지라 아이의 재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 사람들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부모보다 더 빨리 아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아이의 성격이나 기질에 대해서는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더 잘 알고 있겠지만 말이다.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때와는 다른 고민이 생겨난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작가가 될 거야. 나는 축구 선수가 될 거야. 나는 생명공학을 공부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진로를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쉽게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곧바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관심 분야로 빠르게 전환? 처음 진로를 결정할 때 우리는 보통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오랫동안 해온 것, 그리고 성공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도 자녀도 아이의 재능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그 과정은 쉽지 않다. 흔히 기술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요즘은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일반 교과 학원 외에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많이 있다. 조리, 미용, 간호와 같이 직업계고와 관련된 학원들이 넘쳐난다. 놀랍게도 이런 학원에서 중학생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일부 엄마들이 어차피 공부에 소질이 없다면 관심 분야로 빨리 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진로를 정했다는데 열심히 하지 않아요. 꿈이 아이에게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성실함은 별개의 문제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진로뿐 아니라 인성학습 생활 태도까지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 가끔 아동 인권이라는 이유로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불필요하게 큰 돈을 주는 경우를 본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조부모에게 양육을 맡기거나 엄마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훈육이 어려운 상황도 많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가 성실함이라는 무기를 갈고 닦지 못하고 놀고 먹는 백수가 되는 꿈을 꾸게 될지도 모른다. 청소년이 된 아이에게 열정이 불타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꺼내보아도 아이의 반응은 냉담하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난 작가가 될 수 있어. 성장의 방향성, 자신의 한계를 최대한 끌어올려 본다. 얼마 전 수영을 하다가 숨이 너무 가빠져서 선생님께 여러 번 질문을 했었다. 킥판은 여기가 아래로 가는 건가요? 물속에 들어가면 조금씩 숨을 뱉어야 하나요? 나는 수영을 배운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거기에 맞게 질문을 생성했다. 반면 아이들은 중학생이 무엇을 해야 하는 시기인지에 대한 지침을 받아본 적이 없고 분명한 목표도 없는 아이들이 많다. 가끔 선생님의 조언을 흘려들었거나 부모의 말이 스쳐 지나간 정도일 것이다. 질문도 별로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는 친구도 있고 정확히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요즘은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꼰대라 한단다. 하지만 학습과 학교 생활에선 아이들이 잘하고 싶다는 마음을 늘 품고 있다. 공부를 일부러 못하고 싶어 하는 아이는 없다. 예체능이든 공부든 인정받고 싶어 한다.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라도 말이다. 그리고 관심받고 싶어 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당연히 알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능하다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는 무엇을 하고 어떤 시기인지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 중학교는 자신의 한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경험을 해보는 시기임을 알려하자.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공부의 양과 질과 목 간의 비율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일러두자. 명확한 목표와 가이드는 아이들에게 분명 도움이 된다. 공부는 선택이 아니다. 우리 애는 공부에 소질이 없어. 그냥 다른 걸 해야겠어. 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일을 해보면 어떤 현장이든 재능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감 자체가 다르고 자연스레 현장에서 살아남는다. 내 아이의 재능에 확신이 없다면 아이도 자신의 재능에 확신이 없다면 공부가 최선이다. 최소한 공부라도 해놓아야 뒤늦게 내가 매진했던 일에 재능이 없다고 판단되어도 그 분야의 틈새라도 공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내가 발견한 재능과 믹스의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 공부는 내려놓는 것이 아니다. 재능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다.